여기 괜찮은 차량이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 보이시죠? 자, 이 차량은 올해 2024년도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3세대 혼다 프리드 모델을 공개했고요. 새롭게 출시된 소형 3열 미니밴은 에어로와 크로스타 등 간편한 트림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2주 전에 일본 출장에서 바라봤던 이 차량, 이와 비슷한 차량들을 보았을 때 상당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그러게 잘생기지 않았네? 조금 못생긴 것 같으면서도 뭐 가격만 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혼다 프리드는요, 측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과 더 커진 그린하우스, 그리고 프론트 및 리어 엔드의 깔끔한 스타일 덕분에 이전보다 더 친근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을 제공을 합니다. 밴이기 때문에 도어도 양쪽으로 열리게 되고요. 혼다 프리드 크로스타는 독특한 스타일의 그릴과 더 두툼해진 범퍼, 알루미늄 인서트 장식, 루프레일, 그리고 팬더를 확장했고요. 다양한 합금일 덕분에 브랜드의 다른 인기 모델인 스텝 외건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야말로 카니발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착하거든요. 아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일 감정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통문화는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자동차의 개발과 자동차의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도 우리가 보고 배울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혼다 프리드를 선호하듯이 우리도 차의 특징만 안고 바라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혼다 프리드, 이 친구는 표준화된 형태의 SUV나 CUV의 중간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크로스 유틸리티 바이클 CUV에 가까운 모델이 되겠죠. 혼다 프리드는 MPV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PV는 CUV, 크로스 유틸리티 바이클, SUV, 스포츠 유틸리티 바이클의 새로운 포지션에 아니면 통합 포지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봤을 때 MPV의 기능적인 특징은 상당히 많습니다. 멀티 퍼포스 바이클의 약자를 따서 즉 다목적 차량을 뜻하고 미니밴 차량들을 MPV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어색한 건 있지만 MPV는 우리가 앞으로 멀티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찾기 때문에 또는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타리아, 카니발 같은 형태들이 CUV를 넘어서 MPV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멀티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달이었습니다. 5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올뉴 프리드 이 하이브리드 이 친구를 사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컴팩트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큰 창문과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4310mm, 전고는 1755mm가 되고요. 전폭은 1695mm가 됩니다. 사실 이전에 대비 45mm 가량이 전장이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4310mm는 사이즈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기준치 우리의 인식의 차이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지형에 가장 맞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제작가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자동차 정보 얻어가 주신다는 마음으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보가 들어오는 족족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방송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이 말씀 들으셨다면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프리드의 활용성을 보시면 이렇게 광활하고 넓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차량 재원상 수치는 작을지언정 차량의 기본 구조 추출 요소는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상단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차에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라자였나요? 활용성 있게 살려놨고, 사실 일본 가서 렌트를 해보시거나 자동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풍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는 그 면모에서 많이 살려놨습니다. 양쪽에 보시는 거는 자동차 시트입니다.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일본 차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장차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운전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일본 기준이고요. 조수석 모습입니다. 실내 구성 요소를 보시면 단조롭긴 합니다. 그러나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간결합니다. 사실 일본 제품들은 고장이 잘 안 나고 튼튼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대로 그 위치 반대쪽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직물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 대환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죽에 좀 실증 날 때도 됐어요. 가죽 워낙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반기는 그런 범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오토 홀드,
축구방 감지 센서 등등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옵션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거는 뭐 송풍구의 좀 부재 같은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다 살려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대환영스럽긴 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어요. 실내에 구성되어 있는 직무 시트 한번 봐주시고요. 운전석, 조수석, 뭐 반대로 우리는 봐야겠지만 1명, 2명, 3명, 4명, 5, 6명 6인승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뒤에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 송풍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온오프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열에서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가 되고요. 2열 시트 보시면 독립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대환영입니다. 많이 편하기도 하고요. 가운데도 물론 있으면 괜찮긴 하지만 워낙에 차가 큰 차는 아닌지라 이렇게 구성된 요소도 타리할 때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MPV의 특징들은 다목적입니다. 얘가 뭐 SUV는 아니지만 뭔가 실용적인 면에서 뭔가 편안함을 많이 제공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MPV에 이번에 나온 이 프리드는요, 상당히 잘 짜임새 있게 맞춰서 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환경 구성 요소고요. 자, 이렇게 3열은 2명밖에 못 앉겠네요. 가운데 앉는다면 가운데는 이런 느낌이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쾌적합니다. D필러 쪽의 작은 쪽창은요, 생각보다 크게 추출이 된 것 같고요. 여기 포켓도 있고 팔을 올릴 수 있는 범위도 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작고 간편한 도심에서 이동을 추천해드리는 면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완전 접어서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 의자를 접게 되는 법이니까 이 창은 또 가려지게 되고 걸어서 수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차는 다양하게 연출돼서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프리드 크루스타라는 명칭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트렁크 양쪽 옆에 트렁크 옆에 벽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를 해놓은 것이 매우 인상 깊긴 합니다. 하공에 뭔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추측을 해보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기지 보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평상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캠핑 잘하면 가능하겠는데요. 위에가 워낙 높으니까 활용성은 대박일 것 같고요. 러기지 보드를 빼고 나면은 여기에 수납할 때 고리를 걸어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동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2열 시트 보시면 이런 모든 범위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로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 차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구조 보시면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지 7분까지는 조금 다소 무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발뮤다 랜턴인데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표현해 주네요. 하여간 되게 아기자기합니다. 프리드. 저는 이 정도 크기라면 사업자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차야말로 초록색 번호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워낙 저렴하니까 초록색 번호판까지는 뭐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은 업무용, 비즈니스용, 캠핑용, 그리고 다목적의 가장 이상적인 MPV 차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운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왼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의 특징은요, 항상 얘가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조수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각시대에 볼 수 있는 후사경이라고 해야겠죠? 거울들이 있는데 이 작은 게 보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되게 의외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바퀴 밑에까지 보이니까 말이죠. 직장차의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경사로가 나오게 되네요. 수동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싸지니까 휠체어도 들어가고, 혹시 장애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이건 대환영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거는 혼다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 차 많이 좋아합니다. 화사합니다.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이런 컬러, 세 번째 베이지 컬러도 있네요. 트렁크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7인승도 가능하군요.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아닌가? 선택 가능한 건가? 지금 이거를 러기지 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시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는 안전벨트가 없거든요, 지금. 그죠? 자, 여러분들과 제원상 수치 공식 포털 사이트에 제공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혼다 프리드고요. 소형 RV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형이고요. 기본 정보에서 가솔린이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복합하고 도심 연비는 아직 정확한 표기는 안 되어 있네요. 엔진 출력이 1110마력입니다. 아이퍼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기본 정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10마력에 13.7토크입니다. 딱 일본 기준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운전하시면은 레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500cc고요. 배기량은 1496cc고 전륜구동입니다. FF. 그리고 변속기는 CVT입니다. 예질감은 없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장은 4310mm, 전고는 1755mm, 전폭은 1695mm, 축거는 2740mm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거는 가솔린인데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이보다 훨씬 큰 차량을 일본에서 며칠 동안 운전을 해보았는데 하루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5시간 이상을
하이브리드만 계속 주행을 했는데도 하이브리드가 아닌데도 일본 투싼급 토요타 콜로라 크로스 모델을 운전을 했는데 1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기름값이 말이죠. 타이어는 아쉽게도 우리 한국 분들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15인치 장착이 돼서 들어오네요. 작은 거 좀 싫어하시죠? 후륜 서스펜션은 토션빈입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승차감은 조금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들이었고요. 이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혼다 프리드의 특징은요, 시트를 조절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6인승으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 화물 공간을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5인승 또 2열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긁힘 방지 시트를 갖추고 있어서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운전석에 더 큰 인포테인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 계기판, 대시보드 트레이드가 확대가 돼서 더욱더 많은 공간 활용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륜구동하고 4륜구동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엔진은 1500cc 4기통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정이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5L 엔진과 듀얼 전기 모터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연비도 사실 진짜 찐 연비가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가솔린은 19km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좋고 하이브리드는 23km 이상의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웬만한 전기자동차 전비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이상으로 연비가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탐나네요, 솔직히. 사실 소형 MPV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열에 슬라이딩 도어를 했다는 것은 일본 차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뒤에 타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많이 배려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7인승 모델도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서 보신 사진도 우리가 참고했듯이 7인승 모델도 한번 크게 기대해 볼 만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출시는 이번 달 말이 될 것 같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250만 8천엔에서 343만 7,500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은 3천만 원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국의 원화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요. 약 2,200만 원대 차량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취등록세 다 하고 해도 2,500에서 2,600만 원대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만 계산해도 이 친구 상당한 매력으로 보여지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몹시 기대가 되는 혼다 프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저도 꼭 보고 나오면 저도 한번 질러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